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24년 갑진년 신년 운세 이 공개 청강 수업에 와주신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할 차례는요. 그동안 제가 갑을병정 순서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거꾸로 했어요. 임수개수, 경금신금, 무토기토 그리고 오늘 병화정화 신년 운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카르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원래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원히 짠 운명의 계획. 누구나 다 있어요. 계획. 지구별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다 계획서 멋지게 제출해가지고 인생 계획서 통과해가지고 다 여기 지구별에서 이렇게 인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짠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영양 또는 성숙도, 뭐 내지는 숙련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계획은 근사하게 짜는데 뭐 성숙도가 떨어지면 이제 고생 좀 많이 하실 거고, 아니면은 성숙도는 되게 높은데 아주 말랑말랑한 놀면서 탱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왔으면 뭐 대박이 나겠죠. 그런 분들 보면 막 가끔 1000대1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집에서 3년 놀다가 돈 벌러 나가볼까 하더니 갑자기 억대 부자 뭐 이런 분들. 이게 이제 영혼의 계획, 숙련도, 영혼 성숙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카르마예요. 사람의 운명에 좌우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영혼 성숙도하고 카르마적인 요소들은 사주하고 무관해요. 그러니까 사주랑 이걸 연계지으면 안 돼요. 사주가 이렇게 생기면 영혼 성숙도가 높다. 그리고 무슨 카르마가 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세계는 입법, 사법, 행정처럼 완전히 무관계예요. 무관계.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안 돼 있어. 사주를 알 수가 없어. 사주로 알 수가 없어. 영혼 성숙도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카르마와 연관돼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이건 사주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인생의 어떤 사건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카르마적 요소는 사주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주하고 아주 무관하게 반영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르마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쉽게 아는 방법, 뭐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죠. 내 마음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게 내 전생 카르마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카르마적 요소는 인생의 돌발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연관계, 가족관계, 배우자관계, 자식관계는 100% 다 카르마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이거 다 이유 없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도 이유 없이 만난 거 아닙니다. 어딘가 전생에서 함께 산적을 같이 했든가, 언젠가 전생에 배를 같이 타고 가다 함께 죽은 적이 있든가, 근데 전생에서 무슨 감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다음 생에 꼭 한번 다시 만나 라는 말을 한마디씩 했던 분들이 여기서 지금 영문도 모르고 마음속에선 그런 말을 했는데 현재 나의 에고는 그걸 모르고 만났을 수 있는, 아무튼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들입니다. 돌발 상황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질병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갑자기 몇 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질병이 발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게 되었다든가, 다음 정신과적이거나 어떤 신경질적 현상들 같은 경우도 카르마에 기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카르마는 일종의 전생애로부터 넘어온 이월된 숙제 같은 거나 과제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카르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생에서 내가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죠. 물론 좋은 업도 있고 뭐 좀 나쁘다고 생각되는 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카르마적 요소는 어떤 상황을 해서 알아볼 수 있냐면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감정적 반응을 벌일 때 그게 나의 카르마하고 인연돼 있을 수 있다. 그 감정적 반응이 뭐냐면요. 길을 가는데 지나가던 다른 행인이 가래침을 탁 하고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뭐 나만 안 맞으면 되지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 발언을 합니다. 아이씨, 저런 인간들 안 잡아가고 도대체 법이 뭐 하는 거야? 어저께 아무데나 침을 뱉어 뭐 이런다든가. 그거 공중도덕과 관련된 카르마 걸려 있는 거예요. 좀 어떤
어떤 특별한 습관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예민 반응을 한다든가, 우리 남편 너무 안 씻어, 너무 안 치워. 이런 경우가 보통은 도덕관념과 관련된 카르마에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도덕은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는데, 글쎄, 우주에서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다 보니까 뭔가의 에너지가 과중하게 연결돼 있으면, 그렇게 말해서 그 카르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 풀리는 거예요. 안 치우는갑다 하고 넘어가야지. 안 치우는 것도 내가 받아들일게. 뭐 이런 형태들 같은 거죠. 그거를 만약에 감정적 반응을 계속 하잖아요. 그 카르마가 재밌다고 계속 나타나요. 너 청소 안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남자를 만났더니 연애할 때 몰랐는데 결혼했더니 청소를 안 해. 내 옆에 짝꿍이 처음 만날 때 몰랐는데 계속 어질러. 이런 거 다 카르마예요. 그냥 사소한 카르마죠. 근데 좀 큰 카르마들이 있어요. 큰 카르마들. 사실 저는 명리학과 관련해서 어떤 카르마가 있냐면요. 계속 내 마음을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객관적 입장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올라오는구나. 짜증이 나면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누구가 막 미우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마치 관찰자적 제3의 관찰자적 시점에서 이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올라오는 분노와 나를 동일시장. 나 화났다고 하면 이게 그 분노가 내가 동일시된 거고요. 분노의 기운이 올라오는 지금 막 분노 게이지 70%, 30%, 60%, 야 이게 차단해. 이런 형태들로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마음 관찰을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카르마적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게 뭐에 기인한 원인인가를 관찰을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못 피하는 카르마가 있어요. 지금도 이 카르마하고 저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게 뭐냐면요. 그런 거 있죠.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명리를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명리를 파고들었는지 알았어. 전생에 사람들한테 공포 협박 명리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전생에 여러 번 명리가로 살면서 사람들한테 공포 협박 명리를 했어. 너 삼재 걸렸어. 되는 일 없어. 날 삼재가 더 힘들어. 그래서 너 사주에 백호개강 걸려 있어. 살풀이 해야 돼. 너 팔자에 남편 없어. 너 자식 복 없어. 너 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왜 알게 됐냐면은, 제가 명리 공부를 할 때 제가 되게 침착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덤덤하게 명리 공부를 해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하는 관점으로, 중립적 관점으로 인생을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 손님들 중에 제가 다른 데서 사주를 봤는데요. 제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어서 자식이 벼락 맞아 죽는데요. 이게 자기가 백호대살 걸려 벼락 맞아 죽으면 잘 안 믿으니까 자식이 걸린다 그러면 아주 엄마들이 경기를 일으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아들 사주 좀 봐주세요. 정말로 벼락 맞아 죽나요? 또 어떤 명리가가 장난질을 쳤군.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분노가 치미는 정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거야. 저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 팔자래요. 저는 뭘 하면 어떻게 된대요. 제 사주는 뭘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난대요. 어젠가 뉴스에도 그거 났더라고요. 무당 커플이 복권에 당첨시켜주겠다. 나한테 부적을 써라. 내한테 부적 쓰지 않으면 너 비명 행사한다. 협박해가지고 2억을 뜯어냈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소고발을 당해서 구속을 당했다. 대단해요. 근데 왜 2억이나 쓰게 했냐면은, 너 나한테 부적 안 쓰면 죽는다. 그거에 따른 뭔가 있었겠지. 이 사주에 뭐가 있고 네가 인생이 안 풀리고 잘못되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 제가 이 명리학을 열심히 파고 있는 이유는, 명리 공부를 잘 하시면 괜찮은데 명리 공부 하시다가 삐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공포심에 반응하여 그거를 벗어나고자 명리 공부를 하시는데, 공포심에 의해서 명리 공부를 하면은 점점 더 공포심에 뒤집어 씌워집니다. 사실 여러분 명리 공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다는 게 더 많잖아. 안 좋다는 거 8, 9개, 좋다는 거 1개, 길신 1개, 흉신 8, 9개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다는 글자에는 그냥 무덤덤하고 나쁘다는 글자에는 계속 집착. 편인이 나쁘다는데 내 사주에 편인 어떡하지? 편관 나쁘다는데 내 사주에 편관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다 같은 거예요. 사주 공부는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다 사주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한참 걸어와야 되는 강의실까지 와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의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TMI를 하는 거예요. 자, 사주는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주의 작용이 맞는 사람도 있고요,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 사주 명리학계에는요, 논란이 되는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배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합과 해석에 있어서 명리가들마다 학파마다 해석이 전부 다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 마치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파벳처럼 생긴 글자를 쓰기는 쓰는데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한 것처럼 이게 22글자를 쓰는데 해석이 달라져.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 맞고 틀리는 게 있을 텐데 저 틀린 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뭘까 고민하는데,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재밌는 게 이 방식은 저 사람한테 맞고 요 사람한테는 안 맞고요. 요 방식은 또 요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공망이 먹히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공망이 씨알도 안 먹혀요. 어떤 사람이 백호대살이 뭐 비명행사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웃기고 자빠진 얘기예요. 하나도 안 먹혀요. 누구한테는 삼재가 맞는데요. 누구한테는 삼재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명리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누구는 뭐 상관이 있으면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누구는 상관이 있으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누구는 겁재가 있으면 거지가 된다 그러는데 누구는 겁재가 있으면 부자가 돼요. 그 말인즉슨 특히 흉신 계열들, 보통 사주 하나에만도 신살 30개, 40개씩 붙죠. 그냥 별거 아니야. 누구한테나 다 붙어있는 무슨 증후군, 무슨 어펙터, 무슨 효과 뭐 이런 거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런 게 있어. 다 있어. 남들도 있어. 이건 꼭 의료계에서 네 위에 헬리코박터 있어. 뭐 이런 소리 같은 거야. 큰일 났네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다 헬리코박터가 있어. 그걸로 요구르트 팔아먹잖아 이제. 그런 거죠. 대장균 있어. 큰일 났네. 다들 뱃속에 대장균 몇십억 개씩 있어. 몇 조개씩 있어. 몇 조개씩. 대장균 없으면 배탈 나. 그리고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거죠. 이 명리학 사주의 그 이론과 원리가 왜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재밌는 게 좋다는 운은 다 맞고 안 좋다는 운은 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운은 그냥 지나가고요, 안 좋다는 운은 그냥 다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워. 다 걸려 넘어져. 그거 왜 이렇게 개인차가 있을까요? 왜 개인차가 있냐면요, 각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서 길들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우주에서는 이 규칙이 맞고요, 누군가의 규칙에서는 이 규칙이 안 맞아요. 선진국의 좀 개방된 사회에서는 길에서 애정행각을 해도 괜찮고요, 결혼하기 전에 애정행각하면 그냥 아유 뭐 참 로맨스를 잘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길에서 애정행각을 하면 잡혀갑니다. 좀 심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자가 히잡을 벗고 얼굴을 내밀고 다니면 곤봉에 얻어맞습니다. 이란에서 그 도덕경찰에 의해서 히잡을 벗은 여대생이 곤봉에 맞아서 지하철역에서 백주대낮에 사망한, 저게 히잡 안 썼다고 여자를 때려 죽여. 그 여대생을. 이제 말도 안 되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안 맞아.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면 상을 받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면 벌을 받아. 그러면 이 명리학의 규칙이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한텐 그게 지옥불로 발현되고요, 누군가한텐 그게 천국의 희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적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의 적용이. 그러니까 명리가들끼리 만나면 왜 싸워? 막 이 사주는 용신이 이거다. 아니다. 용신이 저거다. 뭔 소리냐? 용신 따위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명리가들끼리 모임하잖아. MT 같은 거 하잖아. 절대 금기시되는 용어가 용신 얘기하지 말기. 학파 얘기하지 말기. 거기서 사주 풀기 말지. 저기 의 좋은 사람들끼리 멱살 잡아요. 그러니까 사주 얘기 안 하기야. 왜냐하면은 다들 자기 고집들이 있으신 분들이 명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주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사주 명리학의 좀 긍정적 작용이나 길성적 작용들이 나의 우주에서 좀 많이 작동이 되고, 그거 좀 부정적인 작용, 좀 나쁘다는 건 제발 좀 버리세요. 제가 그 공포 협박 명리에 카르마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그래서 막 손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내년에 잘못된다던데요. 제가 뭐 70세에 단명을 아니 70세가 무슨 단명이야. 몇 살에 죽는다 그러던데요. 뭐 이런 얘기 요즘도 가끔 들리거든요.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59세 이후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또 그 사람은 유명한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3년 남은 분이거든. 이제 나 3년 후에 죽나요? 뭐 이러고 찾아왔어. 나만 찾아온 거 아니야. 여러 면회 선생님이 돌았어. 이제 찾아왔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하면 죽나요? 당신이 그거 믿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 맞춘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유도당한 거예요. 당신의 운명을 유도당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좀 4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이 불교하고 영성학적 요소하고 교차점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우주예요. 내가 만들어낸 우주. 그러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뭐 마음, 의식, 영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관념이에요. 마음의 습관. 마음의 관념 습관은 계속해서 그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멈추지도 않아. 24시간 작동해.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같아.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들어있어 봐. 필터 오염돼가지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지. 이제 증식을 시키는 거지.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관념을 발생시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우주를 점차 내가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기피하는 걸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조심해야 돼, 남자 조심해야 돼, 남자 조심해야 돼. 남자 잘못 만나면 신세방치 조심해. 그럴수록 나쁜 남자를 만나요. 그럴수록. 마음, 영혼이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겠군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응용한 게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긍정적이고 감사할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는요, 나의 마음이, 이게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뭐 의식, 마음, 영혼 등등. 내가 인지하는 영역은 한 요만큼밖에 안 돼.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의식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의식에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의식이라는 영역에서 만들어진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내고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복권 사는 건 내 마음인데 복권 당첨시키는 건 내 마음이 아니야. 소개팅에 나가는 건 내 마음인데 소개팅에 어떤 남자가 나타날지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남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그 선택권이 내 의식의 영역 안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남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나타나겠지. 근데 이게 전체 의식을 100이라고 치면 전체 의식 중에 내가 인지하는 의식은 2%나 3%에 불과하고 97%, 98%는 무의식 영역에서 이게 현실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이에요. 그럼 명리학은 왜 맞나? 어떤 사람은 명리학이 맞아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는 명리학이 맞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니까 뭔가 신비성이 있는 것 같다.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 명리학이 왜 맞냐면요. 명리학도 마음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명리학은 마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올해가 갑진년이죠. 올해가 갑진년이라는 거 누가 정했죠? 모르죠. 갑자을축 병인종묘는 누가 순서를 센 거죠? 그러면 태초에 이 우주가 처음 탄생될 때 누군가 옆에서 딱 써가지고 빅뱅 올해서부터 갑자 이렇게 했을까? 사실 그 갑자을축 1년마다 바뀌는 건도 이거 태양계 안에서나 태양계 중에서 지구별에서만 적용되는 거지 뭐 다른 별에서 적용되는 규칙도 아니잖아. 그러면 태초에 누가 갑자라고 정했어? 모르지. 우리 알 수 없죠. 하지만 올해가 갑진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그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모두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공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진년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저 같은 이상한 사람이나 올해가 왜 갑진년입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지. 왜 갑진년이냐고요? 누가 정한 겁니까?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럴 뿐이야. 그럴 뿐. 우리가 꿈속에서 길을 잃게 헤매고 있는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가 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이 길은 누가 만든 거지? 이 길은 어디서 본 길이지? 생각해요? 아니잖아. 그냥 거기서 헤매고 있을 뿐이라고. 꿈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을 꾸게 되면. 자, 이거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의식,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의식은요.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작용을 나타내게 되고요. 각자 조금씩 다른 의식들이 각자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명리학이라는 건요. 어차피 관념 프로그램이에요. 마치 허공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비행기들끼리 그 항로를 만들어서 이 길로 다녀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늘에 무슨 도로가 깔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상의 선을 하늘에다가 그어놓고 거기를 비행기 다니는 길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야 비행기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나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태초의 선조에서부터 인간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정한 운명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모든 사람이 공통의 규칙으로 만들자고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의 무의식에다가 수천 년에 걸쳐서 운명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놓은 게 명리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따를수록 이 프로그램의 힘이 세집니다. 운명 프로그램 많죠. 명리학도 있고 타로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자미주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어떤 게 힘이 세냐고 보면 되면요. 회원수 많은 게 힘이 세요. 저기 SNS 쓰려고 할 때 무슨 어플이 제일 좋은 어플이에요? 많이 쓰는 SNS가. 물론 뭐 특수 목적을 가진 텔레그램 같은 거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은 거의 다 카톡 쓰잖아. 왜 카톡 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카톡 쓰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명리학이 주주가 제일 많아. 서양권에서는 점성학이, 동양권에서는 명리학이. 이게 무의식에다가 아예 명리학 프로그램을 탑재해가지고 사람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든 조금 알고 있든 많이 작동하든 적게 작동하든 모든 사람 안에 명리학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KT 휴대폰을 딱 샀다. 그러면 내가 깔아놓지도 않은 무슨 KT 멤버십 프로그램이 거기 깔려 있어. 지우려고 그러면 지워지지도 않아.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를 사게 되면 아예 삼성에서 고정으로 박아놓은 어플이 깔려 있는데 걔 지우라 그러면 지워지지도 않아. 아예 허락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어플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 연동돼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카톡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카톡으로 콘텐츠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통의 작용이 나타나. 내가 이것은 오리다 라고 해서 보내면 다른 사람 화면에서 다 오리라고 나온다고. 자, 명리학 프로그램은 결국 관념 프로그램이에요. 인류의 무의식에서부터 간직하고 있는 관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왜 갑진년이냐고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다 그렇게 공통의 무의식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세한 규칙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할 때 배우고 있는 게 전부 다 관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간목은 이러이러한 글자다. 이거 관념이에요. 병화 이러이러한 글자다. 이거 관념이에요. 명리학계에는요. 관념을 생산해내는 사람들과 관념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념 생산자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근데 관념을 생산하는 곳이 말이 조금씩 달라. 이렇게 조금씩 달라. 그러면 보통 어떤 관념이 나에게 맞는 관념이냐면 나의 주파수 진동수하고 얼추 맞는 명리가야. 재수없는 말하는 명리가 매일 그 사람 방송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재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수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져. 그리고 어디 가면 계속 무서운 얘기만 들을 거고 내 자식 잘못된다는 얘기부터 내 남편 바람난다는 소리부터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부터 언제 가난해질 거라는 언제 병이 들 거라는 얘기까지. 재밌죠? 3년 후에 너 무슨 병에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3년 후에 그 병에 딱 걸렸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요? 와, 용하다. 와, 그 사람 말이 맞았어. 그 사람 말을 진즉들을 거기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주 여러분은 저주를 받은 거야. 3년 후에 병 걸린다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대입해서 나의 우주에 병을 만들어냈다고. 관념 조종을 당한 거라고. 관념 조종을. 여러분들은 운명 조종 프로그램을 지금 접한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프로그램을 접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운명 조종 프로그램을 나의 운을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들은 좋아질 거고 나쁘게 생산해내는 사람을 만나면 나빠질 거야. 자, 우주는요. 아주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자, 이 명리가라고 하는 일종의 운명 프로그램 관념 생산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어떤 명리가는 최 나쁜 얘기만 해. 최 넌 잘못된다, 안 된다, 병 걸린다, 뭐 자식 잘못된다, 무슨 덕 없다, 무슨 복 없다. 이 얘기만 하는 명리가가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는 또 좋은 얘기하는 명리가가 있어. 넌 이제 필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잘 될 거다, 너한테 좋은 운이 왔다 하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누구 말이 맞을까? 자, 이렇게 봐요. 재수가 없어지는 사람은 자석에 끌리듯 이 사람한테 가고요. 재수가 좋아지는 사람은 자석에 끌리듯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맞고 안 맞고가 별로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같은 사람도 운이 좋아질 때는 좋아진다라는 말을 하는 명리가를 뭔가에 홀리듯 찾아가게 되는 거고 재수가 없어질 때는 넌 이제 뭐 됐다 하는 명리가들의 뭔가에 홀린 듯이 가서 가진 돈 다 쓰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관념 조종 당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 내가 왜 갑진년 운세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도 믿으면 안 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궁하면 가스라이팅 할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뭘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저도 오늘 갑진년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아유, 나까지 그거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관념의 홍수 속에서 다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실 텐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할 말을 하자. 그럼 인연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가겠지. 이왕이면 긍정적인 관념을 많이 생산을 하자. 그거 받아 먹을 사람들이 와서 받아 먹겠지. 그 인도는 신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실 뭐 신이라는 게 아니 뭐 기독교 불교의 신이냐? 또 영성학에서의 신은 나 자신이에요. 나의 또 다른 의식이에요. 나의 높은 의식층이 나의 신이에요. 무의식 안에 나의 높은 의식도 있고 나의 낮은 의식도 있다고. 뭐 술 먹고 튀어나오는 의식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뭔가에 대해서 통달한 어떤 직관적 의식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로 이 세상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점점 마음이 오염돼서 더욱 부정적인 걸 확산시키고요. 어느 정도 이걸 긍정적인 요소로 인도를 해주면 돼. 사실 우리가 이 무의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우리가 무의식을 지배하지 않아. 다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 마음 정화를 통해서 여기 있는 98%의 무의식과 2%의 내가 통제 가능한 의식이 서로 소통을 좀 잘해주면 돼. 소통을 잘해준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쁘다, 싫다, 그런 거 너무 싫다 하는 것들만 적어도 줄이세요. 그럼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무언가를 나쁘다, 싫다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 그거를 창조해낸 의식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진짜 나쁜 인간들이 많어. 근데 그 나쁜 인간들도 누가 만든 거야? 내 마음이 만든 거야. 내가 통제하지 않는 의식에서 만들었겠지. 나의 부정성이 만들어냈겠지. 인정 좀 해달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의식이 내가 싫어하는 거 다 만들어내. 뭐 침 뱉는 사람, 나를 속이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달달 볶는 직장 상사, 내 돈을 뺏어가는 나쁜 인간들, 또는 본 적은 없지만 정치와 관련해서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 싫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거 3가지에 싫은 게 7가지인 사람일수록 이만큼이 나하고 적으로 돌리는 게 적이야. 적이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 주겠어, 현실에서? 적은 나를 연맥일 것만 만들어, 이제. 나를 괴롭힐 것만 만든다고, 계속해서. 적어도 이분들하고 중립적으로는 지내야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내가 몰라서 일 뿐. 뭔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필요하니까 우주의 균형을 맞추려고 만들어 놨겠지. 당장은 내 눈에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여도 저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지. 그러니까 좀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존재들을 가급적 줄이세요. 가급적이에요.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만큼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야, 적으로. 적은 나한테 우호적인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 마음의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늘상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 있어. 왜 내 마음의 70%가 적이잖아. 그럼 내가 기쁘겠냐고. 어차피 적으로 돌린 내 마음도 난데. 그런 느낌과 같은 거야. 적어도 중립적으로는 가야 돼. 아,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나를 돕는 의식이고 이 정도는 나를 방해하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의식이고 나머지는 중립지대야. 중립지대는 나를 특별히 괴롭히려고 뭔가를 현실을 창조해내지 않는 거죠. 자, 명리를 배우면은요, 새로운 관념을 심어놔요. 그래서 내 마음의 의식의 일부 재설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나쁘다고 여겼던 게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전에 고생했던 것들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사 재조명까지 하게 되면은 내가 20대 때 정말 나쁜 운이었어 같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과거사를 재설정하게 되면 나의 운이 다시 좋아져요. 저하고 같이 갑진년의 관념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주. 갑진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써놨는데 천간의 갑목이 지지의 목국토를 하면서 들어오죠. 이 말인즉슨 천간의 갑이라는 기운이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뭐 우리 마을에 어떤 왕이 행차를 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직속 친위 부대 뭐 2,0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의 재성을 데리고 들어온 거야. 와, 그럼 이거 갑목 힘이 셀까 안 셀까? 갑목 힘이 센 거야. 천간은 어떤 표방하는 기운이고 지지는 그거를 기반으로 잡는 지지의 환경을 말하는 건데, 천간의 관념적 기운이 지지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나타난 거야. 그러면은
이 간목과 진토의 기운 중에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얘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천간의 간목이 이거 하라 그러면 지지의 환경이 그거에 맞춰주는 거야. 보조를 맞춰요. 마치 발레리나가 와서 이렇게 메인으로 발레를 치면 그 밑에 있는 한 열댓 명의 무용수가 그거에 맞춰주는 거야. 막 그거에 맞춰주는 거야. 5개의 악기가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드 기타가 기타를 치거나 보컬이 노래를 부른 거에 따라서 나머지 악기들이 다 그거에 맞춰주는 거야. 노래 부르다 잠깐 쉬면 다른 악기도 잠깐 쉬고 다시 내가 노래 부르면 악기들도 같이 연주를 해주고 간목의 힘이 매우 강하면서 진토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말인즉슨 자, 십천간 캐릭터들한테 이 간목의 역할은 누군가는 관성, 누군가는 인성, 누군가는 재성, 뭐 누군가는 식상인데 이 간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간목적인 환경을 쓸 수 있게끔 환경마저도 변화될 거라는 뜻이에요. 가령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사람이 노래를 좀 불러볼까 했더니 노래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뭔가 새로운 돈벌이나 일거리를 한번 해볼까? 근데 지금 이게 되겠어 했는데 일단 했더니 막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막 발레를 배웠더니 갑자기 무슨 학교에서 초청 티켓이 오고 어디서 공연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무슨 고구마를 해볼까 해서 군고구마 학원에 가서 좀 배워봤더니 갑자기 누가 야 내가 안 쓰는 군고구마 통 있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내 이 자리값 얼마 내고 샀는데 네가 좀 대신 장사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내 환경까지도 조성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올해 이 간목은 웬만해서 써야 돼. 게다가 걔가 요에 또 백호예요, 백호. 이 명리학이라고 있는 이 원천 관념학에서 갑진백호를 뭐라고 규정해놨냐 하면은 백호 괴강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출력 30% 버프예요. 출력 효과 30% 버프야. 자동차로 치면 자 파워팩 30% 더 붙여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게. 자동차로 치면 제로백 3초짜리 자동차야. 간목의 기운이 진토로부터 버프를 받아서 즉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강하게 쓸 수 있다. 자 다음. 이 천간의 간목이라는 글자는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게 제일 첫 번째 글자예요. 그 말인즉슨 야구 선수로 치면 일루수라는 뜻입니다. 일루수는 뭔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뿅 하고 나타났다. 웸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간목이.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다. 근데 간목은 완성도는 떨어져요. 완성도는 을목이 높아. 간목에서 시도를 하고 을목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뭔가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고 완성도는 내년에 을사년에 높아질 것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동안의 나의 삶이 되게 경직돼 있었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다녔고 뭔가를 해보지 않았다, 용기를 내보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올해 간목을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간목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지는구나. 하지만 운이라는 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그러니까 올해 간목을 쓸지 말지는 뭐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분들한테 올해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는 내 주변에 시끌시끌 하더라도 뭐 나한테는 별일 없이 지나가는 그런 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병화나 정화일주한테는 이 간목이 십성으로 편인입니다. 목 편인이죠. 목이라는 거는 새로운, 뉴, 뭔가 프레시한, 기존의 것과 좀 다른, 하지만 검증은 안 된, 저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같은 기운이 봄의 기운이에요. 신입생들이 나타났다. 쟤네들이 앞으로 잘 클까? 모르지. 일단 신입생들이니까. 자, 갑의 기운이 편인으로 나타났어. 그러면서 병화하고 간목은 무조건 만나게 돼 있죠. 병화일주들한테는. 그러면 일간한테 있어서는 갑진이라는 기운은 무언가가 나를 지원해 주다, 도움을 주다, 뭐 인기를 얻다, 뭐 사랑을 받다, 어떤 자격을 올리다, 어떤 생각을 하다, 어떤 아이디어적인 일을 한번 드러내보다, 나의 생각을 알리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간목을 쓸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밑에 있는 글자는 식신이에요. 식신은 보통 어떤 행동, 표현, 드러냄, 밝힘, 뭐 기르고 키우고 뭔가 나의 힘을 쏟는 행동과 같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인성을 인푸트, 뭐 식상을 아웃풋으로 보는데 인푸트를 했더니 아웃푸트 할 일이 생기더라. 배웠더니 써먹을 일이 생기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알았더니 그거를 다룰 줄 알게 되더라. 그거를 배웠더니 그거를 쓸 수 있게 되다. 그 자격을 얻었더니 그 자격을 쓸 수 있는 일도 생기다. 하다못해 그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탔는데 자전거 타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해서 자전거를 배웠더니 자전거가 생기다. 자전거 탈 일이 벌어지다.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십성 가운데서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치면 제일 반응이 없는 게 인성이에요. 보통 인성은 뭐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런 게 다녀왔어? 그래서 원래 십성에 없어도 가장 현실 생활에서 별티 안 나는 게 인성이에요. 그렇죠? 식상이 없으면 뭐 활동력이 없다는 둥, 관성이 없으면 간판이나 소속이 없다는 둥 그러는데 인성이 없으면 뭐 별 차이 없어. 인성 있으나 없으나 사실 별 차이 없어. 사실 인성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나 정화일주들은 추천해드리는 게 올해 갑진년을 맞이하여 뭔가 새로운 거를 그동안 생각해왔는데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거를 배워볼 것. 자, 인성이라는 거는요, 크게 능동적인 사용 방식과 수동적인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인 방법은 그냥 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바라는 게 인성이에요. 누가 날 좀 이뻐해 줬으면,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한테 뭐 좀 해줬으면, 지원 좀 해줬으면 이게 인성을 수동적으로, 근데 그게 심해지면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왜? 그동안 받은 게 당연하고 받는 게 잘 안 되면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있죠? 뭐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 이런 거.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 호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걸 막 억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원래 호의 지속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쓰게 되면 그 명리가들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사주 1, 2, 3를 뽑으시오 그러면은 항상 저 상위 랭키 3등 안에 들어가는 게 인성다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성다자가 흑화되면 길신으로 쓰여지지 않고 흑화되면 안 좋게 쓰여지면 저 바라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대신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 특히 관성에 피를 말리는 사람,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복지 혜택을 바라기만 하고 나라에 해주는 건 한 개도 없고 남자한테 바라기만 하면 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뭐 게다가 인성 한 3개, 4개쯤 갖고 있으면 이만큼 바라는데 3개 중에 하나라도 덜 채워지면 내 마음 공허해, 막 왜 이거밖에 안 해주는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흑화했을 때 얘기야. 흑화라는 거는요. 인성을 능동적으로 쓰지 않고 수동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을 능동적으로 쓰면은 이거는 흑화되지 않아. 아주 길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인성을 긍정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격, 면허, 공부, 자기개발, 성장입니다. 그리고 수용입니다. 수용,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 인성 옆에 재성 붙어 있으면 돈을 수용, 비겁 붙어 있으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 관성 붙어 있으면 조직이나 관성을 이해하고 수용, 고객을 수용, 상관을 수용, 사회를 수용, 뭐 그런 식이죠. 뭐 식상 옆에 인성 붙어 있으면 식신상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인정하기, 이런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인성 채워서 다른 비겁들한테 좀 나눠줘야 돼. 다른 비겁이 가지고 있는 인성 내 거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인성 채워가지고 다른 비겁들한테 좀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한 것을 다른 비겁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러면 인성이 기가 막힌 길신으로 변합니다. 이 명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대화들이 많이 나누게 되죠. 저 남편 복 있어요? 저 자식 복 있어요? 저 사람 복 있어요? 저 직장 복 있어요? 저 돈 복 있어요? 저 부모 복 있어요? 저 유산 복 있어요? 요게 인성이 흑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그게 뭐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받으려고. 제가 돈 좀 많이 벌어서 내가 내 배우자한테 탁 돈 던져주면서 나 좀 이렇게 떵떵거리고 싶어요. 이런 게 능동적인 자세죠. 왜 내가 벌어? 걔가 벌어야지. 좀 걔가 벌어서 좀 나한테 줬으면 난 그냥 냠냠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 제때 안 주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자세죠. 그래서 인성이 흑화됐을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고 그냥 하고 성치고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데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자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며 수시로 공부를 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이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으면, 왜 인성은 비겁을 키우는 요소니까 계속 내가 성장 발전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이쁨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요소가 되고요. 식신상관의 승인권이 나한테 생깁니다. 식신상관은 행동, 말과 표현, 재주, 재능, 전문성인데 이거를 누구 타인에게 제3자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허락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식상만 있고 인성이 남한테가 있으면요, 인성 가진 사람한테 허락받고 내가 식신을 써야 돼. 근데 인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허락해서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저 사람을 잡을지 저 사람을 소송을 걸지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가 나한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행동에 대한 권한을 남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자,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인성이 부족한 병정화 일주들한테는 인성 채우는 운입니다. 공부하는 운이에요. 나의 아이디어를 천간으로 올리는 운입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책 쓰는 운, 준비 안 된 사람은 문화센터 가보는 운, 가서 뭐라도 좀 배워보는 운. 배웠더니 쓸 일이 바로 들어오네? 쓸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나타나네? 같은 거죠. 그러면 올해 이참에 내가 자기 개발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뭐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간목을 썼더니 쓸 수 있는 기술도 재주와 재능도 같이 딸려 들어오더라. 이제 이런 요소. 게다가 또 간목이 주도를 하고 있는 형태냐. 일단 간목만 써. 그럼 환경은 알아서 만들어 줄게. 백호니까 아주 폭발력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특히나 이 진토는요. 진토가 와서 저 해자축 신자진을 억제시킵니다. 해자축 신자진이 뭐예요? 관성이 관성. 이 병정화 일주들한테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틀 같은 거고 어떤 사회 보편적 관념이나 가치관,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관인데 일명 식신이 나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펼쳤더니 조직에서 나를 억압하지 않더라. 너 그거 할 줄 아는구나. 너 자격도 가지고 있구나. 너 그거 배웠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 뭐예요? 인성 가진 식상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가 뭐예요? 내 허락받고 해. 그렇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아래는 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 하지 마 같은 거. 갑진을 쓰면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관성의 억압이나 통제에서 벗어난다. 뭐 같은 거죠. 옛날에 그 바카스 선전할 때 공유가 막 뛰어다니면서 뭐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 집에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만약에 10시 넘어서 놀라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 자격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운이다.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수와 연관된 일을 할 수도 있고 해수하고는 해수를 억제하면서 진토를 쓸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병화일주에 6개의 일주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병신일주, 병호일주, 병진일주, 병인일주, 병자일주, 병술일주가 있는데 자, 일주의 작용은요. 이 사주는 4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죠. 인생 4개의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나의 프로젝트, 나의 미션. 일종의 사주는 나의 지구별 체험 계획서다 정도로 보면 돼요. 좋거나 나쁜 글자가 아니라 내가 이번 지구학교에서 내가 누군가 되어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8개의 경험 체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요 인물 캐릭터가 나는 병화라는 뜻입니다. 이 병화라는 캐릭터의 기본적 임무는 자체 발광하라라는 일주예요. 자체 발광. 경금이나 신금은 병화가 좀 밝혀주면 감사 땡큐인 거고 병화는 누가 나를 밝혀주지 않든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라. 특히 병화는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를 따라하더라.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내가 뭐 했다고 소문나더라. 같은 영역들. 임수가 좀 소문이 덜 나는 편에 비해서 병화는 좀 나를 드러내는 형태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병화가 일지에 신금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4개의 주요 미션 패키지 중에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와서 내가 나를 찾다 하는 일주가 개발이 될 때 일지의 재성은 뭐냐면 내가 직속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의 금전재물 활동이나 경제 활동의 기반을 갖출 것을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3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신일주는. 일지의 재성은 내가 직할로 가지고 있는 게 일지의 뭐뭐뭐죠. 뭐 일지의 관성, 비거, 재성. 일지의 식상이면은 기술 가진 사람, 일지의 재성이면은 나의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나 내가 소유하는 것을 가지는 형태들. 그래서 관리하는데 화가 금을 보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을 밝혀주고 드러내고 빛나게 해주면서 전시, 이벤트 보여주고 드러내는 재물 소유를 하게 하는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병신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천간에서는 인성이 들어와서 뭔가 도울 일이 생기고 진토라는 토식신이 들어와서 토생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죠 이게?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자격 면허를 갖추고 배운 기술을 발현했더니 내 재물이 늘어나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올해 뭘 좀 배워볼까? 무슨 기술을 좀 배워볼까?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겠네? 뭐 이런 형태들이 되겠죠. 뭐 옷가게나 대리점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패션 관련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그래서 내가 무슨 기술도 한번 배워볼까? 그러면 이거를
내 금전재물 활동이 향상되는 거에 내 개인 재물성에 연결시킬 수 있겠네. 그럼 병신일주는 올해 뭔가를 배워보면 돈 벌 일이 생기다. 같은 형태들로 볼 수가 있죠. 인성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발현해서 그 아이디어에 따른 행동을 해보다도 될 수 있고, 뭔가를 배워서 그 배운 거에 따른 행동을 해보다. 평소에 꿈꿔왔던 배워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 올해 꼭 좀 배워보시는 거를 권장을 하다. 병신일주는 금전재물의 상승으로 들어올 수 있다. 가끔 그 시골에서 농어민이나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새로운 어업 활동이나 농업 활동 하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죄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 무슨 자격 면허 인증 같은 거 따져요. 뭐 시골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무슨 농사를 얼마 졌으며 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면 자격 요건이 해당되면 영농자금 막 3억 뭐 무슨 배 살 거예요. 그러면 배 살 때 대출금 70% 지원. 이게 뭐야 이게 인성적 지원 받고 무슨 자격을 땄더니 무슨 교육을 받으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지원까지 그런 형태들로 되게 긍정적인 현상으로 발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병호일주. 병호일주는 위아래가 다 불이죠. 천간에는 병화, 지지에는 오화. 이런 경우에 일지에 비견겁제가 있는 사주들은요. 이 위아래가 간여지동이라 그래야 한나의 간지로 얻어진 이런 걸 보고 친위 비견이라고 합니다. 친위 세력, 친위 대, 뭐 친위 비견, 친위 겁제. 그럼 뭐죠? 나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명리학에서 결혼운이나 애정운을 볼 때 뭐 간여지동은 뭐 결혼운이 없다,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옛날적 관점에서 이 일지가 배우자를 나타내는 건데 이 배우자가 나하고 동격이라고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어.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히 동반자인데 뭐 같은 권리를 갖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현대적 관점에서 동반자는 비견의 개념 같은 거고 약간 동반자를 시기 질투하면 겁제 개념도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이 병호일주는 나와 한 몸처럼 움직여줄 수 있는 배우자 내지는 친위 비견겁제의 역할을 이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동네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만약에 정치인이 이렇게 친위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 나 분당해가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 거야 했더니 아유 형님이 가시면 저도 당연히 따라가야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친위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와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병화가 뭐 좀 하겠다 그러면 오화가 열렬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병화하고 오화는 음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병화가 못하는 건 오화가 잘하고 요 병화가 잘하는 건 오화가 못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보면은 무슨 되게 유식하고 똑똑하고 엘리트 장교와 그 밑에 늘 함께 움직이는 그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은 못 배우고 뭐 자격도 없는데 싸움은 겁나 잘해. 싸움은 겁나 잘해. 뭐 이런 형태들. 그래서 대장님이 못하시는 건 우리가 잘하고요. 우리가 못하는 건 대장님이 잘하십니다. 대장님은 머리 쓰는 거 하시고요. 우리는 몸 쓰는 걸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겁제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늘 자기의 패거리를 몰고 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은 엘리트고 똑똑한데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무식해. 근데 힘은 잘 써. 뭐 이런 형태들이 겁제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반대로 돼 있으면은 대장이 좀 무식한데 밑에 있는 애들이 똑똑해. 엘리트야. 이런 형태들이 위아래 상호 보완적 겁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겁제니까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 내 몸에 붙어 있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부인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백년해로 하는 거고 부인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갑진이라는 운은요. 뭔가 나한테 도움 줄 일이 생긴다. 진토의 행동을 하면 그러면 나는 화생토로 어떤 지지의 진토적 환경에 대한 일을 강하게 나의 사람들과 함께 진토의 식신적인 일을 했더니 어떤 대가가 벌어지거나 나한테 도움이나 지원받을 일이 생기다. 하다못해 그 마을에 뭐 무슨 자원봉사 활동으로 교통정리를 친구들하고 같이 한 달 정도 했더니 나한테 감사패를 주더라. 뭐 이 정도 같은 게 되겠죠. 무슨 지원 정책이 펼쳐지더라. 어떤 행동을 했더니 내가 이쁨 받고 인정받을 일이 생기더라. 같은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정화 일주들한테 올해 갑진년은 거의 나쁠 일이 없는 그런 형태의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병진일주. 일지의 식신을 가지고 관대를 받고 있는 병진일주가 갑진을 만났어요. 진진자영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내가 직속으로 하던 일과 운에서 들어오는 일이 겹쳐요. 근데 비슷한 일이야. 사주가 일지의 진토를 쓰지 않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 진토는 자, 너가 가진 진토의 재능을 좀 써봐를 독촉하는 운이고요. 이미 내가 일지의 진토를 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자격을 갖춘 진토로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를 해봐 라는 형태가, 내가 기존에 미술을 배웠는데 나의 방식으로 미술을 배웠지만 요즘 현대 흐름에 맞춰서 인정받는 미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본다. 내가 수도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요즘 최신 수도 설비 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전에는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수도를 팠는데 무슨 한 200만 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공부를 한 일주일 정도 한 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수도 뚫는 일을 했더니 막 뻥뻥뻥뻥 잘 뚫리더라. 뭐 이런 형태들로 진진자형은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주 공부할 때 나쁘다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나쁘다 좋다는 거 다 개인 차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좋은 건데 누구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근데 자꾸 거기다가 나쁘다고 선언을 하면 나한테는 계속 나쁜 일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진토를 운에서 들어온 새로운 진토로 교체 업그레이드 해보다. 보통은 내가 그동안 성장을 했으면은 그 성장한 만큼 새로운 진토의 기술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뭐 수기로 회계 정리를 하던 사람이 그래 요즘에 나라에서 공인받은 무슨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그거 컴퓨터에 깔아볼까 해가지고 공인 회계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았더니 이거 5시간 작업해야 될 걸 2시간 만에 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주네. 어머 이렇게 편한 일이 있을 줄이야. 이런 형태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나쁠 일 없죠. 자, 병인일주한테 갑진이란? 운에서 들어오는 갑목은 어디서 투출된 거냐면 나의 일지의 인성에서 투출된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 면허나 어떤 생각, 창의적, 나를 장생시켜주고 있는 어떤 편인적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천간으로 올려서 드러냈더니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 기획 올리시면 저희가 한번 그 일 참여해 볼게요. 식신은 내 아랫사람, 제자, 내 부하, 내 종업원도 되죠. 내가 무슨 뭐 비즈니스적인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부동산 분양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상가 분양을 위해서 주부사원 30명을 데리고 있다. 그럼 그 주부사원 30명 누구야? 내 식신상관이잖아. 내 식신상관. 뭐 그런 형태죠.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올렸더니 진토가 막 따라와서 같이 움직여서 인묘진 방합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동안 생각하고 기획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펼칠 수 있는 운이 온다. 병인일주 중에 작가들 많아요. 창작적 크리에이터들이 많습니다. 일지의 편인이라는 예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그 유명인 중에 백종원 선생님이 병인일주죠. 병인일주의 천간에 병호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격의 병호 이게 다 비겁겁제고 제격이니까 재성사회에 돈 벌려는 튀는 병정화들이 가득한 사회에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의 아이디어 제공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성 하나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나의 인성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쓴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보고 음식을 합니까? 유튜브 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구 레시피입니까?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그죠? 백종원 방식의 비빔밥, 뭐 백종원 방식의 뭐 토스트, 백종원 방식의 삼계탕 뭐 이런 것들. 나의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에요. 백종원 선생님이 기획자죠. 사실 셰프라기보다는 그 음식 사업 기획자 같은 요소들. 그래서 각종 창의적인 기획을 내셔서 죽은 상가를 살리고 장사 안 되는 곳들을 잘 되게끔 코치해주고 죽은 지역을 갖다가 지역 축제를 열어서 활성화시켜줘서 나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시키는 그런 형태들의 일이죠. 그래서 인성을 쓰시는 분들이 나의 인성을 끌어올려 천간으로 올려 그러면 평상시에 마음먹었던 것을 한번 드러내고 알려서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움직여 본다. 뭐 교육자면 나의 새로운 교육 방식을 공개를 했더니 그 교육 방식을 따르겠다는 많은 제자들을 만나게 되더라. 아니면 어떤 마케팅 기법을 만들어냈더니 그 마케팅 기법에 따라서 많은 내 식상들이 그 방식을 따라서 움직이더라. 이런 형태들로 움직일 수 있는 운이죠. 자, 다음. 병자일주는 지지에서 자진합수가 벌어져요. 자진합수. 자진합수라는 말은 이 진토가 자수와 동조하여 자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진토가 자수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병자일주의 일지 자수는 정관이란 말이죠. 나의 가치관, 나의 조직, 뭐 나의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조직, 내 간판성, 중년의 나이에 내가 차리는 나의 사무실, 내 간판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인성적 지원이 들어오면서 나의 조직을 확장시켜 키워주는 행동, 식신적 행동이나 기술 또는 아랫사람들, 부하들이 모여서 나의 조직을 확장시켜주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진토가 들어와서 자진합. 다만 갑진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진토는
자, 이제 자수 크게 펼치셨죠? 이제 자수는 저장을 해서 제가 딱 넣어놓겠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을사년이 오기 때문에 4, 5, 미가 오게 되면요. 자수랑 충돌을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장을, 포장을 좀 해줄게요. 하여튼 마치 손님들한테 테이블에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자, 내일부터는 사람이 안 오니까, 자, 오늘 다 드시고요. 남은 음식은 제가 싹 포장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먹읍시다. 이런 형태예요. 자수 펼치도록 도와드릴게. 하지만 올해가 끝나면은 진토가 저를 인묘시켜요. 싹 저장 포장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해자축을, 특히 자수 쓰는 사람들은, 이 지지에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진토가 와서 자수가 하자는 대로 도와준 다음에 여기까지 같은 운입니다. 마치 게임하고 싶어요 하는 꼬맹이한테 엄마가 알았어, 올해는 게임해. 내가 너 게임기 사줄게.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안 돼. 내일부터 공부해야 돼. 알았지? 오늘 실컷 해. 뭐 이런 거 같은 운이죠. 자수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자수한테 좋은 운입니까? 나쁜 운입니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마치 교도소에 있는 사람 풀어주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 대신 일주일 후부터 너 여기 10년 들어가 있어야 돼. 약간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의 기운을 신자진의 마지막 기운을 한번 싹 펼치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술일주는 좀 특이해요. 나는 술토 식신 쓰는 사람인데 식신은 식신이고 토는 토인데 방향성이 다른 식신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내가 기존에 쓰던 재주와 기술은 술토 식신인데 이번에 내가 진토 식신 한번 공부해 봤어. 목기운에 그래서 인성 자격을 갖춘 기술을 내가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병술일주한테는 기존에 쓰던 술토하고는 다른 방향성의 일을 해볼 수 있다. 다른 거 공부해가지고. 그럼 궁극적으로 좋은 운입니까? 나쁜 운입니까? 물어보면 좋거나 나쁜 거 아니지. 다 필요한 거죠. 나는 술토도 쓰지만 이런 기회에 진토도 한번 배워서 써보겠다. 그래서 나는 술토도 쓸 줄 아는데 진토도 종종 쓸 줄 안다. 그러면 나의 재주 능력 기술의 확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요거를 내 부하 직원이나 아랫사람으로 쓴다 그러면 나는 술토적 성향의 아랫사람들과만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성향의 진토적 성향의 사람들, 나는 좀 나이 있고 연륜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술토가 좀 늙은 글자거든요. 좀 나이 있고 연륜 있는 사람들과 일을 했는데 진토는 좀 젊은 글자죠. 좀 젊고 어리고 풋풋한 애들, 신입 새로운 직원들인데 걔네들은 자격을 갖고 있는데 나를 엄마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네. 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부를 해봤다, 새로운 일을 해봤다, 새로운 분야의 식신들과 함께 일을 해봤다 하는 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사주에 술토 쓰는 사주들, 병술일주나 술월의 병화라든가 뭐 시지에 술토가 있다든가 이런 사주들은 그동안 내가 술토로 썼다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재주 능력이나 뭐 아랫사람을 부리거나 기르거나 키우거나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고요. 오로지 내 사주에서 식신은 내 자식이다. 난 내 자식만 보고 살고 있다. 그 외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술토를 식신으로 쓰고 있다면 내 자식이 변했어요 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술토인 줄만 알았더니 우리 아이가 진토적인 행동을 하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안 하던 짓 하네. 내가 하든지 자식이 하든지.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일간별 사주 해석입니다. 자, 이제 사주의 천간 글자하고의 대입, 그 다음에 지지 글자하고의 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볍게 훑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갑진년 운의 작용 천간편입니다. 병화일주들이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내 사주에 갑이 있다, 을이 있다, 병이 있다, 정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이 갑진년 천간에서 들어오는 갑목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에서 들어오는 이 갑목이라는 글자는 무언가를 생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극하기도 하는 글자예요. 그러면은 이 갑목이 생하는 글자는 뭘까? 병이나 정 계열일 거고 갑목이 극하는 글자는 뭘까? 무토나 기토일 거고 그 다음에 갑목이 들어왔는데 갑목을 극하는 인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갑목을 극하는 인자는 뭘까? 경금이나 신금 같은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운에서 들어온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천간에 갑목이나 을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화일주가 천간에 갑목이나 을목을 올리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천간에 인성 띄운 사람들이에요. 원래 천간에 인성이 있으면요, 이 인성은 식신을 불러옵니다. 이게 식신을.
인성은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러면 식신이 내가 해줄게. 그래서 보통은 인성의 기운은 상대의 식신을 유도해서 인기 없다, 인정받다. 여자 사주의 편인을 천간에 올리고 있으면 신비주의 전략. 뭔가 저 여인을 돕고 싶다, 저 여인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형태들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천간에 갑이나 을을 올렸다. 내 생각, 내 인성, 나의 자격을 올리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형태인데, 자, 운에서 갑이 또 들어오면 갑갑 병존이면은 편인 쓰는 사주에 운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편인이다. 만약에 사주에 갑목 편인이 있었지만 그동안 편인을 잘 안 쓰고 있었다 그러면 새롭게 분위기 환기되면서 편인 한번 다시 써보세요. 원국에 있는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건요, 마치 소리굽새 현상과 비슷해요. 만약에 소리굽새를 하나 땡 하고 치면 옆에 다른 소리굽새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진동수가 비슷한 애들은 찡 하고 울리고요. 그거하고 또 삼합 같은 화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도 찡 하고 울립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에 도 하고 피아노 건반을 딱 치잖아요. 그래서 건반 열고 위에 보잖아요. 도라고 치면은 그 피아노에 있는 다른 도들, 한 옥타브나 두 옥타브의 도, 아래 옥타브의 도들도 같이 찡, 난 도만 쳤을 뿐인데 다른 진동수가 같은 도들도 같이 울립니다. 근데 도만 울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음계에도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도, 미, 솔이 같이 울려요. 그게 삼합이야, 음계에서의. 도 치면은 도들이 한 90% 울리고 미하고 솔들이 나머지 한 10%, 5% 정도 울린다. 이걸 배음 현상이라고 해요. 배음. 무대 뒤에서 울리는 현상. 기타 같은 경우도 일정 줄을 땡 튕기면은 그 기타 줄의 진동수와 동조하는 글자와 삼합을 이루는 글자들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갑목이 운에서 들어오면 내 사주에서 갑목과 똑같은 글자, 1순위 갑, 2순위 을, 그 다음에 동조하는 글자, 삼합을 이루는 글자니까 갑목을 극하려는 글자나 갑목이 극을 하는 글자들이 한 5%, 10%의 환경으로 같이 움직이게 된다 같은 거죠. 자, 그동안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안 냈는데 생각할 일이 생겼다.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니까 갑목 쓰는 사람이 갑을 쓰면은 갑갑 병존 복음, 이 생각이 옳은가 저 생각이 옳은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교, 경쟁, 대조해보게 된다. 기존에 쓰던 갑목을 새 시대에 맞는 갑목으로 교체한다도 되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 안에 오래된 계란이 있었는데 한 2달 된 계란이 있었는데 그거 빼내고 새 계란 집어넣다. 다만 새 계란 집어넣는 동안에는 계란을 못 먹을 일이 생겼다. 오래된 배터리를 빼내고 거기다 새 배터리를 집어넣다. 그래서 기존의 나의 생각을 후레쉬하게 바꿔보다. 옛날 공부를 좀 치우고 새 공부를 해보다. 내가 10년 전에 세무사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땄는데 10년 동안 잘 안 썼더니 요즘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서 새로 공부를 해서 새 자격으로 갱신을 해보다. 그런 형태의 일을 해주면 써먹을 일이 바로 같이 들어온다. 같은 형태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갑갑병존. 기존의 옛날 것과 새 것을 교체하는 운, 비교, 대조하는 운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보통 내가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된 생각으로 교체되고요. 내가 퇴보를 했을 경우에는요. 다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30대, 40대까지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퇴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꼰대, 라떼라면, 옛날 얘기만 한다. 뭐 이런 형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성장이 슬슬 멈추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현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성장이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그 시대가 좋았어. 요즘 이상해. 요즘 이상하게 느껴지면 내가 퇴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 부족해. 더 발전해야 돼 라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옛날 얘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 국민학교 때 말이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럼 뭐 중고등학생들은 내가 어른만 되면 말이야. 내가 무슨 직장에 들어간다면 나 무슨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면은 등록금 언제 내지? 무슨 직장 가지? 현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생각이 옛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요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둘 다 하겠죠. 인성이 혼잡이다. 자, 사주에 을목 있는 사람들이 갑목으로 돌아가면은요. 을목 입장에서 갑목은 초심이에요. 초심. 그러면 초심을 경험해 본다. 그녀와 함께 처음 갔던 곳 생각나서 다시 한번 가본다. 내가 지금은 양복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기술이 부족해서 처음 이거를 먼저 배웠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본다. 내가 지금은 락 음악으로 성공했지만 나는 원래 발라드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발라드 한번 또 해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사주에 을목 쓰는 사주가 갑목을 써볼 일이 생기다. 이게 이제 갑을 혼잡이 됩니다. 인성 혼잡. 자, 다음. 병화나 정화가 있는 사주에서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은
사주에 병이나 정화가 있다는 뜻은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다는 뜻이죠. 천간에 비경겁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들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내 것 뺏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유하는 존재라는 거죠. 마을 공동 어장, 시장 상인들이 함께 장사하고 있는 시장, 술집 30개가 모여서 유흥업 장사를 하고 있는 상권 거리, 포장마차 10개가 모여서 함께 상권을 형성한 포장마차 거리, 이런 것들이 비경겁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어요? 아니요. 걔네들하고 함께 잘 호흡이 맞춰지면은 먼 곳에서 손님을 끌어와서 상권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걔네들하고 사이가 맨날 안 좋으면은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노래방 주인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노래방에서는 음성적으로 거의 관례적으로 소주를 생수에 넣어가지고 팔아요. 원래 노래방에서 소주 못 팔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누구 신고하고 걸려, 그게. 누가 신고하면. 누가 신고해? 옆 가게에서. 그러면 당하고 있으면 호구되죠. 그럼 나도 복수를 해줘야겠지. 그럼 그 동네 노래방들은 이제 장사 못 하는 거야. 그게 자멸이지, 자멸. 근데 이게 비겁 수준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겁 수준이 떨어질 때. 남만 탓하지 마. 내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도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비겁 수준이 높으면은 같이 공동상권을 구성을 해가지고 자정작용도 하고,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씌우면 다음에 손님들 안 오니까 자율 조직 같은 거 만들어서 좀 바가지 씌우지 맙시다 해가지고 자체 자정작용을,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광장시장, 근데 거기서 몇 개 가게가 바가지를 씌워서 전 15,000원인데 3조각 주더라. 이거 신문에 났어. 그랬더니 이제 광장시장에 사람이 안 오기 시작을 해. 그랬더니 광장시장에서 자율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게 영업 못하게 한 다음에 전 집에다가 전부 다 저울을 갖다 놓고 정량 15,000원에 무조건 600g 드림 해가지고 저울로 재보시오. 뭐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우리 신뢰해 주세요. 뭐 이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공동 소유, 공동 시장, 공동 인성, 공동 제주, 사주에 나와 함께 식상을 공유하고 재성을 공유하고 인성을 공유하고 관성, 간판 브랜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경겁제 여러 개 있는 사주가 관성이 딱 한 개밖에 없으면은 네 간판이 내 간판이고 내 간판이 네 간판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욕하면? 나 욕한 거야. 쟤 장사 저 따위로 하면 안 돼. 저러니까 망하지. 그러면 우리 집 장사 안 돼, 이제. 관성이 하나인데 다른 비겁도 그 관성 쓰고 있고 나도 그 관성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관을 깎아내리면 곤란하다. 남의 관을 칭찬해 준 게 나의 관이다. 그래서 비겁다자는 사주에 있는 십성들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내 거 뺏겼다, 뭐 도둑놈이 가져갔다. 이게 되게 저급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가 죄 안 좋은 일만 벌어지지. 왜냐하면 10명 중에 7, 8명이 사주에다 비경겁제 여러 개씩 있는데. 자,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는 형태에서 인성이 들어오면요, 함께 해본다예요. 함께. 이게 보통은 병화가 간목 보면 뭔가를 공부해보니 써볼 일이 생겼다는데, 내 앞에 병정화 있으면은 형님이 하기에 나도 하였다. 언니가 하길래 나도 했다.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봤다. 함께 공부했더니 같이 할 일이 생기더라. 앞집에 혜택 받으니 좀 있으면 우리 집에도 그 혜택이 들어왔다. 이런 형태에서 같이 공유하는 인성을 쓸 일이. 나의 생각인데 걔도 그 생각을 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걔네들도 같은 생각을 하더라.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정화는. 자, 다음. 천간에 무기토 식신상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천간에 무기토 식신상관은요, 식신이나 상관은 뭔가 드러내는 재주 전문성들을 말하는데, 그게 천간으로 올라갔으면 소문난 거예요. 내가 표방하는 재주와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병정화 일주들은 좀 특이하게도 토식상을 쓰거든요. 화가 눈에 잘 보여요? 토가 눈에 잘 보여요? 화가 눈에 잘 보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재주를 부리면 그 사람이 더 돋보이는데, 특이하게도 병정화 일주는 재주를 펼치면 병정화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겸손한 말과 행동, 원래 이렇게 빛나는 사람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조금 가린다, 감춘다도 되고요. 병화의 불빛은요, 장단점이 있어요. 눈에 잘 띈다, 잘 보인다. 근데 병정화 계열들은 공통적으로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상품 같은 거, 히트 치는 거와 같은 건데, 이게 뭐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무기토를 쓰게 되면은요, 화의 에너지가 토의 전이가 되면서 그게 오래 보존됩니다. 자, 화의 기운이 토의 전이 돼서 오래 보존되는 거 대표적인 제품들 뭐 있죠? 핫팩, 보일러, 전기밥솥, 이런 것들, 뭐 구들장, 뚝배기, 토에다가 열을 전이시켰더니 오래 은은하게 안정되게 지속된다. 같은 형태. 그래서 이 병정화 일주가 무기토를 쓰고 있으면 내가 지속적으로 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재주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오래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일주가 무토나 기토에 재주를 부려서 학원 선생을 하잖아요. 학원 강사를 하면 이게 반짝 뜨는 사람들은 한 1, 2년 반짝 떴다가 유행지난이 식었다가 되는 거고, 병정화가 무기토를 쓰게 되면 그 학원에서 20년째 선생님 하고 계세요. 이런 현상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20년 좀 너무했다. 뭐 5년, 10년씩 무슨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잠깐 탁 떴다가 지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기운을 오래 유지한다 같은 겁니다. 자, 무기토를 쓰고 있는데 간목이 들어와서 요 식신을 갖다가 한 번씩 검열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같은 형태.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식신상관을 쓰는 사주에서 천간에 인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 허가받고 해라. 너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해주고, 너 공부 안 하면 너 이거 못하게 된다도 되고요. 다음, 무기토를 재주재능성으로 표현하자면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재주재능성을 그 인성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요, 도태됩니다. 도태된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술을 썼는데 그 기술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도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전에는 내가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제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CAD로 그림을 그리면 포스터가 그냥 쫙 하고 나와. 그러면 빨리 컴퓨터 자격을 따든지 아니면 네가 하는 손글씨는 이제 도태가 되든지 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로봇가 나타나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로봇을 내가 다루는 법을 알게 되든가 또는 무슨 자격을 따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기술을 오래 쓰기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주에 무기토나 식신상관 쓰는 사주들은 더더욱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약간 저기 합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시는 성인 관련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언제 독박을 쓰냐면 인성운에 독박 씁니다. 인성운에. 왜? 허가받지 않은 행동들이 죄다 갈려가지고. 인성이 와서 그 식상이 허가받은 행동인지 허가받지 않은 행동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인성이 와서 다 가려요. 10명 중에 반은 통과고 반은 불합격이겠지. 그러면 너 미성년자 받았구나. 뭐 팔면 안 되는 술을 팔았구나. 너 영업일수를 초과했구나. 너 영업시간 어겼구나. 오래된 식자재 썼구나.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한 유흥업 하시는 분들은 무슨 운 조심하세요? 인성운 조심하세요. 인성운이 무슨 운이에요? 관이 실력 행사하는 운이에요.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거든요. 그러면 관청에서 나의 행동을 감시하러 온 거야. 인성으로. 다 평가하는 거야. 인성으로 평가하죠. 너희들 행동하는 거 봐봐.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음식들 막 걸리고 불법 영업한 거 걸린다고. 그러니까 천간에 무기토 쓰는 사주들은 자격갱신, 새로운 공부, 새로운 환경에 따른 나의 행동에 대한 평가, 이런 형태들의 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좀 대비를 해주는 게 좋다. 내가 그전에 미리 자격을 다 따랐어요 하면 별 문제 없을 거고, 새로운 자격제도나 새로운 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는 식신상관적 행동들이 평가받게 되는 운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좋은 행동을 남모르게 했으면 상을 받을 거고 지원을 받을 거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으면 정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승리라고 하는 가수가 술집 영업도 하고 뭐 나이트클럽 영업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술 접대를 하면서 약간 불법 탈법 성매매 같은 거를 많이 했는데 무슨 운에 감옥에 가니? 인성운에 걸렸어요. 인성운. 원래 그분이 제살 태과여가지고 식신상관으로 관성을 농락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안 무서워해요. 경찰을 매수해가지고 불법 탈법 영업하는 걸 다 그 경찰이 와서 눈 감아줘서 내 관을 이용한 거야. 근데 관성이 인성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역공이 들어갔어. 너의 식신상관 이번엔 내가 검사하겠다. 그래서 사주에 제살태과,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신 분들은 인성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 그 전에 내가 관성을 불법 탈법으로 다루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관의 복수가 시작돼.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 관할 경찰서를 구워 삶아서 뇌물 주고 불법 탈법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보통은 인성운을 만나게 되면은 이 뭡니까? 다른 경찰서에서 단속 온다고 이제. 우리 관할이 아니라. 이런 형태들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 쓰는 분들한테 편인운은 나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운이다.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시라, 계운법은. 아니면 식상적 활동을 좀 줄이시고 어디 놀러를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학교를 좀 다니시든가, 무슨 자격 공부를 좀 따시든가, 이런 형태들. 내가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셨던 분들은 이 갑진년이 뭐 하는 운이에요? 재교육하는 운이에요. 내가 5년 전에 배운 필라테스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법의 필라테스 운동들을 만들었더니 새로운 회원들이 막 가입을 하게 되더라. 이런 형태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천간에 경금신금이 있는 경우들, 천간에 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사주, 뭔가를 경영, 관리, 소유, 지배, 관리 감독 하는 형태들인데, 내가 재성을 다루고 있어요. 병화가 재성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통은 나의 경제 재물 활동에 자격을 따다도 되는 거고, 천간에서 재극인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사주 원국에 재극인이 자체적으로 있는 사주들은, 인성이 재성하고 맞닿아 있는 사주들은 인성이 재성의 영향을 받아. 재성은 뭐야? 돈 버는 거, 경제 활동하는 거, 소유하는 거. 인성은 공부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격 가진 거. 그러면 나의 생각이 뭐하고 붙어 있어? 돈하고 붙어 있어. 그러면 돈 공부야? 돈 안 되는 공부야? 돈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천간에 경금, 신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돈 공부. 도움되는 공부, 쓸모있는 공부, 재성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공부를 해주면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지지에 식상도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죠. 자, 다음. 천간에 인계수를 쓰는 사주들입니다. 평관이나 정관을 쓰는 사주들인데요. 관성이 있는데 인성이 들어오면은요, 관인소통이 연결이 됩니다. 그 관성이 나를 극하고 있었는데 인성으로 잘해주면서 극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천간에 관성, 인성 있는 사주들은 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관이 나한테 어떤 이권을 줄 수 있다.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줄 수 있다. 관성이 나한테 잘해준다. 미혼 여성들 중에는 애정사가 벌어질 수 있다. 남자가 결혼하자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직장 조직에서 내 복지적인 요소를 신경 써줄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들. 내가 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던 관에서 할 일이 생기다. 왜냐하면 인성은 관성의 식상이에요. 관성의 활동이라고. 내가 속한 조직, 간판의 활동이라고. 관성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간판을 세웠는데 그 관성이 별로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관성과 인성이 같이 있으면 간판 조직 소속도 있고 그 조직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는데 그 활동이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형태의, 조직에서 시키는 일 잘했더니 나 의식주 해결해 주더라,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더라. 보통 직장인들한테는 인성이 월급이니까, 관에서 나한테 해주는 복지 혜택이니까. 그 다음에 저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성이 돈이죠. 그런 형태인데 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에서 인성이 천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척 유리한 운이다. 뭐 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내가 식신으로 관성을 제살하고 있었다고 할 때에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식신제살이나 상관 경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관성이 식상을 오히려 평가해요. 내가 무슨 컨설턴트나 교육자를 통해서 나의 고객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인 관성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를 하고 있었는데 그 관성이 나의 식신상관을 평가해. 보통은 대학 같은 데서 학기가 끝나면은요, 무슨 평가제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교수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에 대해서 한 30개의 항목으로 막 자세하게 물어봐. 그거 저 체크해야지 점수 알려줘. 그러면 거기서 교수 엿먹어봐라 하고 막 안 좋게 쓰잖아요. 그런 거 많이 얻어맞으면 그 교수님 다음 학기에 수업 못해. 교사도 학생을 평가하지만 학생도 교사를 평가하는 운이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관성을 다루고 있었는데 관성에서 나의 식신상관을 평가해. 뭐 이럴 수도 있는 형태다. 근데 만약에 천간이 관인상생으로 돼 있거나 천간에 관성만 있는 형태다 그러면 관에서 나한테 잘해줄 일이 생기다. 관인소통이나 살인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부족한 얘기들은 오른쪽에다가 부연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 지지편입니다. 천간은 오행으로 움직이고요. 지지는 사행으로 움직입니다. 명리학을 오행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간은 생극제와의 논리로 오행론으로 움직입니다. 목화토금수가 정직해요. 근데 지지는 특이합니다. 지지는 사계절론으로 움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토 어디 갔습니까? 토가 봄에도 배속되고 여름에도 배속되고 가을에도 배속되고 겨울에도 배속돼요. 그래서 천간은 토가 무기토라는 별도 섹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지지에는 토라는 별도 섹터가 없고 지지가 목의 토인 진토, 화의 토인 미토라는 식으로 각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자면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의무대는 그 육군 의무대도 있고 뭐 해군 의무대도 있고 뭐 공군 의무대도 있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사계절론으로 주로 돌아갑니다. 미토는 토 아닙니까? 미토는 토이기도 하지만 화이기도 해요. 사, 오, 미 해가지고 여름의 일원, 여름에 속하는 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4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화일주가 지지의 인묘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인묘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는 사주 원국을 봐야 되는데 사주 원국의 구조를 지금 다 일일이 분석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지지에 인묘진이 있다고 치고 운에서 진토가 들어오면 어떤 간섭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부분을
좀 뜬구름 잡기식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히 하려면 제가 사주 원국 몇십 개는 해석을 해놓고 이 사주에서는 임묘진을 이렇게 쓰고 있고 저 사주에는 임묘진을 저렇게 쓰고 있고 사주마다 활용법 다르고요. 똑같은 사주인데도 또 사람마다 그 활용법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식상생재도 있고 관인상생도 같이 있는 사주가 있거든요. 그럼 동일 사주자 중에 어떤 사람은 식상생재 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인상생 쓰고 있고요. 20대 때는 식상생재 쓰다가 말년에는 관인상생 쓰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주가 올리 식상생재로만 돼 있으면 그러면 뭐 별 수 없이 식상생재를 쓰든가 안 쓰든가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식상생재만 있는 게 아니라 식상생재, 관인상생, 재극인 복합돼 있잖아. 그런 요소로 같은 사주도 사람마다 활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명리 공부를 통해서 이 사주는 이렇다라고 단언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하면 이런 점이 유리하고 이런 점이 불리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이런 점이 유리하고 이런 점이 불리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법을 배워야 되는 거지. 아, 내 팔자가 이러니 내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주를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사주를 가지고 내 인생 계획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봐야 되는 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사주에 임묘진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지지에 임묘진이면은 장생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 인성들이 있어. 천간은 활용이고요. 지지는 기반입니다. 인성이 천간에 있으면 배운 것이나 자격을 활용한다는 개념이 강한 거고요. 인성이 지지에 깔려 있으면은 나를 지원해주거나 후원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복지사회 같은 느낌, 복지사회. 복지사회는 뭐가 중요해? 내가 그 서울시 시민인가 아닌 시민인가? 내가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자격을 받을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옛날로 치면 로마에 사는 사람으로 치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과 시민권 안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팔자가 달라지는 것처럼 특히 월지에 있으면 강하고 일지에 있어도 꽤 강하겠죠. 연지나 시지에 있으면 조금 인생의 간섭력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월지에 있으면 매우 강하죠. 월지가 인성이면은 한마디로 복지사회야.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뜨려줘. 이게 강한 사람들은 마치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복지사회 같은 거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세금을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아주 부자도 없어. 사람들 적당히 요요. 이게 심해지면 사회주의, 더 심해지면 공산주의. 하지만 집 주고 교육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쌀 주고 이런 느낌이니까. 자, 지지의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회적 환경이나 개인적 환경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환경이 이 병화를 생존할 수 있게끔 안전망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인성은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은 능동적으로 쓰는 교육. 그래서 사주에 인성을 잘 쓰는 사주들은 많이 배울수록, 내 자격을 많이 갖출수록, 나를 많이 성장시킬수록, 공부 많이 할수록 유리한 거야. 식상생재가 강하면 실전 경험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 인성 많으면 공부 많이 할수록 자격 갖고 있으면 일정 수준에서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인성. 그런 거죠. 지지의 인성국을 가지고 있는데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지지에서 임묘진이 진토, 운에서 들어온 진토와 만나서 인성과 식신이 결합됩니다. 방합으로 결합돼요. 왜냐하면 진토도 사실 임묘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얘도 인성의 일원이라고 봐야 돼. 인성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식상이야, 얘는. 그 주성분이. 그러면 진토가 임묘진하고 합쳐지면 지지에서 뭔가 배우는 것을 활용해 볼 기반이 생긴다. 같은 형태죠. 그래서 역시나 지지에 임묘진 있는 사람들은 임묘진을 강화시키는 운이니까 뭔가 공부를 좀 더 해본다. 공부를 했더니 바로 써먹을 일이 생겨본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지에서 진진자형이 나타나는 진토 가진 사람들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지지의 기존의 진토를 운에서 들어온 새로운 진토로 교체한다. 내가 성숙했으면 성숙한 진토로, 내가 퇴보했으면 퇴보한 진토로 같은 거죠. 글로 뭔가 서류를 작성하시던 분이 이제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퇴보를 했더니 다시 펜을 잡고 글로 쓰기를 시작했다. 다시 옛날 방식으로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겠죠. 진진자형. 자, 다음 사오미를 보겠습니다. 지지에 사오미 화국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병화가 비경겁제들에 의해서 내 나와바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을 지지에 깔고 있다라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자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비경겁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 주체성 있다, 자존감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신 재성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겠지만, 자, 지지에 사오미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지지에 식신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화생토 작용이 나타나요. 화생토. 진사우합, 진호격합 전부 다 화생토입니다. 화생토가 나타나면은 뭔가 자격을 갖추고 진토의 식신적 행동을 해보려고 하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뭔가 나를 응원해주는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을 좀 배워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그래 우리도 같이 그 일 도와줄까? 내가 사람 좀 소개해줄까? 내가 이번에 무슨 부동산 자격을 따가지고 중개해주는 일을 하려고 하냐? 내가 손님 좀 몰아줄까? 그런 형태의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특히 진사우합 같은 경우는 되게 유정하죠. 우합, 모서리합이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합으로 봅니다. 결합이 잘 되죠. 진호격각, 형편되면 도와주고 형편 안 되면 안 도와줄게. 이런 형태들이 진호격각, 충의 전단계. 충 벌어지기 전까지는 화생토지만 충 벌어지면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이런 형태가 격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진미파 같은 경우는요. 이 병정화일주는 진술충미가 식신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진술충미는 에너지에 결합시켜주는 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레고 블록 조립할 때 여러 개의 레고 블록을 연결시켜놓은 중간에 관절 부품 같은 거죠. 사람으로 치면 요런 데 있는 관절 같은 거죠. 직선 운동을 곡선 운동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아랫사람 또는 나의 기술, 나의 재주, 나의 표현을 통해서 에너지성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런 진미파나 축진파 같은 계열들은 기존의 미토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었던 일들이 이게 터미널 허브 역할을 하니까 진술충미는 삼합과 방합을 다채롭게 연결해주는 결합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종 간의 이질적인 재료를 섞어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이질적인 재료가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절 역할을 하는 재료 있죠. 해물파전 같은 거. 해물하고 파하고 서로 이질적인 재료인데 밀가루에 섞어서 잘했더니 되더라. 무슨 빵에다가 이 재료 저 재료 요 재료를 넣어서 구웠더니 무슨 빵, 무슨 피자, 무슨 빈대떡 이런 것들이 다 이질적인 재료들을 밀가루나 반죽 같은 거를 통해서 결합시켜서 중화시켜주는 연결. 진술충미는 일종의 그런 관절 역할을 해요. 자, 미토를 통해서 연결했던 거를 진토라는 새로운 재료를 좀 써서 좀 미토라는 상관적 재주를 진토라는 식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같은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지지에 신유술을 쓰는 사주들입니다. 신유술은 재성이에요. 술토는 토 아닌가요? 아니, 술토도 재성이라고 그냥 봐야 돼. 신유술은 다 재성이야. 이게 토의 탈을 쓰고 있는 재성이야. 술토는 식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재성. 그러니까 술토는 그냥 자체 식신생제라고 보면 돼. 자체 식신생제. 그냥 술토 하나로 식신생제가 다 이루어진다. 토하고 금하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성분이 더 깊숙이 파면 여기서 화도 튀어나오고 이런 거죠. 자, 신유술을 토생금을 해주게 되죠. 나쁠 일 없죠. 내가 지지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지지의 재성은 경제적 기반입니다. 돈 벌어주는 환경 같은 경우에요. 천간의 재성은 경영에 가깝고 지지의 재성은 시설 유지 관리 같은 거예요. 천간의 재성은 마케팅 영업 경영, 지지의 재성은 내가 무슨 공장을 가지고 있다, 산삼이 나오는 밭을 가지고 있다, 무슨 시장을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진토라는 기술을 통해서 재성을 생해본다라는 거니까 자격 갖춘 기술을 발휘해서 한번 나의 재물활동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해볼까. 병신일주 소개할 때 이 얘기를 했죠. 그런 형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술토라는 재주를 쓰고 있는데 진술충이 벌어지게 되면 기존의 술토적인 재물활동을 기술과 재물활동을 했는데 진토라는 자격면허 인성을 갖춘 기술로 한번 교체해볼까. 그래서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술토 식신과 새로운 식신 진토의 교체, 변화, 병용, 교체. 이거 쓰던 걸 저걸로 써본다. 변화, 이렇게 쓰던 게 점차 저런 식으로 조금 변화된다. 병용, 이것도 쓰고 저것도 같이 써본다. 트로트 취향이셨던 분들이 한번 발라드도 들어본다. 교체, 변화. 트로트 부르던 사람이 전체적으로 발라드를 불렀다. 병용, 트로트를 주로 듣고 있는 사람인데 이때는 발라드도 좀 들어본다. 이런 형태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변화를 한번 꿰보아라가 되면 내가 능동적으로 진술충을 일으키면 새로운 시도를 한 거고 능동적인 변화를 안 일으키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재주를 강제적으로 써야만 할 환경이 나타나게 되더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식용유가 납품이 안 되고 무슨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류의 기법으로 요리를 하는 음식들을 만들어내게 됐더라. 이런 형태들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관성 계열입니다. 해자축. 지지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조직의 기반, 간판의 기반, 명예의 기반, 남자의 기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 기반의 환경을 진토가 나타나서 한 번씩 다 툭 건드려 보거나 억제시키는 형태입니다. 관을 내가 좀 다뤄보려고 식신을 쓰는 형태인데
기존에 있던 조직에 내 기술을 납품하는 형태가 되든가 무슨 학습 관련된 회사에 내 학습 기술을 제공을 해서 내가 학습지 선생님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컴퓨터 다루는 회사에 내가 컴퓨터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 재주와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 제공자, 관성의 기술 제공자 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 해수하고 진토의 조합은 좀 미묘합니다. 원래 이 진토는 수기운 억제하고 사오미 열어주려고 하는 기운인데 해수를 만나게 되면은 해수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가 서로 안 어울리는 기술이 쓰여지든가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 제가 낮 시간에 잠깐 원진기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치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변호를 맡게 됐어. 아, 내가 변호해야 되나? 변호해야 돼. 내가 개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직업이 개 미용사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막 내가 지금 PC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 PC방에서 죽치고 있는 인간들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나 술도 못 먹고 술 먹고 주정 부리는 애들 싫은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기술하고 내가 다루는 관성이 원진기물 걸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뭡니까? 그 옛날에 각시탈 그 드라마 중에 주원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일본물을 막 때려잡는. 근데 그 각시탈 직업이 뭐죠? 일본 순사.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제일 싫어하는데 걔 직업이 일본 순사야. 그래가지고 어떤 이중적인 행동을 하죠. 일본 경찰청에 들어가서 유력한 간부로 열심히 일본에 충성하는 듯 하지만 실은 뒤에서 독립유공자 막 패돌리고 몰래 가면 쓰고 나타나서 동료 때려잡고 이렇게 하는 형태들. 그런 것들 다 귀문 얘기야. 왜 싫어하는 걸 저러고 있지?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직업이 킬러야. 이런 거 같은 거. 전쟁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교인데 저기 위에서는 계속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난 그 일을 너무 하기도 싫어. 그러다가 그 지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적을 구해주고 막 적을 위로해주고 2차 대전 때 그런 일 많았죠.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가 미국의 폭격기를 요격을 하갔는데 그 미국의 폭격기가 엔진이 멈춰가지고 반쯤 비틀비틀대면서 간신히 날아가고 있으니까 아유 저거를 쏘면 뭐하냐 하고는 오히려 에스코트를 해줘. 독일 전투기가 미국 폭격기를 에스코트하니까 밑에 있는 대공포들이 아 저거 무슨 나포를 해서 독일 전투기가 잡아가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안 쏴.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국경지대까지 안전하게 밀어주고 잘 가 그러니까 미군 애들도 벙쪄가지고 쟤 왜 저러냐. 나중에 전쟁 끝나고 10몇 년 후에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친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진토는 원래 저 해수 말고 사화, 해수하고 사화는 반대잖아. 사화 도와주려고 하는 애인데 지금 해수를 맡은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뭐죠? 여가부 싫어하는 사람이 여가부 수장 된 거야. 그렇죠? 여가부 해체를 외친 사람이 여가부 수장. 전쟁 반대론자가 전쟁 돌격 대장.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되게 미묘한 조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이게 상승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하강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동산의 값을 낮추려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어떻게든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는 정권이 나타났는데 부동산 값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아 이건 뭐지? 왜 건들기만 하면 올라가고 여기는 왜 건들기만 하면 내려가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원진기문적 현상이라고 사화 밀어주려고 하는 진토가 지금 해수 맡았는데 그런 미묘한 현상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요소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진토의 식신은 원래 사화라는 비경겁제를 밀어주려고 하는 기운인데 아 내가 평관을 좀 억제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네 정도로 볼 수가 있죠. 해수 평관은 진의 원진이고 자수를 만나게 되면은 자진 합수하게 되면서 이게 해수가 성장을 해서 자수가 되면 내가 자수는 밀어줄게. 근데 자수에서 한 탄 덜 떨어진 해수는 좀 억제할 거야. 이 정도 선에서 억제하자.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축토는 축진판인데요. 뭐 축토 쓰던 사람이 진토도 한번 운에서 들어오는 거 써보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 세운은요 1년짜리 운이에요. 대운은 10년 내에서 작동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10년 내에서 작동합니다. 10년 동안 에너지가 쌓이니까. 근데 1년짜리 세운은 몰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운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덤덤하게 작동하는 사람은 무덤덤하게. 그리고 어떤 특정 원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도 있고 작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환경은 각자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배울 때 부정적인 요소로 강하게 받아들이면은 제 마음에선 부정적인 요소에 강하게 반응하는 거고
긍정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긍정적인 작용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갑진년은 나한테 유리한 운이다, 좋은 운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거고, 아, 갑진년 난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갑진년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내 관념 재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나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